이번 강의는 기업 재무관리 비법 제4강입니다. 앞에 1강, 2강, 3강을 수강하신 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고용입니다. 고용 창출, 그래서 고용을 전년 대비 고용이 늘었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고용이 증가한 걸 언제 보냐면 지금부터 1년 하고 과거 1년 전 하고 요렇게 비교해서 증가한 고용 창출 기업이냐를 보고 두 번째는 고용 유지 기업을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중소기업청의 인증을 쓰고 있느냐를 봅니다. 내일 채용공제를 썼느냐, 또 하나가 인재 육성기업, 가족 친화기업에 들어갔느냐 이걸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혁신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술혁신이냐 경영혁신이냐, 그래서 이노비즈 연구소, 벤처 지식재산 경영 인증, 그 다음에 매출액의 경상 연구개발비를 5% 이상 계상한 기업인지 봅니다. 그런데 매출액 100억 하는 회사가 5%의 경상 연구개발비를 계산하려면 5억 정도 되죠. 그런데 매출액 100억 해석하는 회사가 경상 연구개발비를 5억을 만들려면 연구소 직원이 인건비만 5억이어야 돼요. 쉽지 않죠. 가점으로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특허에서 말씀드린 필살기가 하나 있죠. 바로 직무발명보상제도입니다. 그런 매출액의 5%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책정하면 인증 하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평가 항목에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비즈가 경영혁신에는 거기엔 뭐가 나오냐면 영업이익률이 평균의 2배인 경우 메인 비즈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헷갈리죠. 우리 평균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2배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책자금 우대 인증을 받고 있느냐, 그건 뭐냐 하면 여성기업, 유니콘 기업 뭐 이런 인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이 최고죠. 그래서 기업 인증하고 장애인 기업 받아놓으시면은 자금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보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직접 수출 실적이 있느냐, 그래서 중진공은 자금을 대출할 때 간접 수출하고 직접 수출 모두 해줍니다. 그런데 우선도 평가에서는 직접 수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산업재산권, 특허 3년 이내 거 있느냐, 이게 평가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첫거래 기업이냐, 첫거래가 뭐죠? 저희가 만나는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하면 웬만하면 다 아는데 자금을 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금 신청할 때 첫거래 기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첫거래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청 자금 명칭이 바뀌면 첫거래 기업이에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기관에서 작년에 창업운전 자금을 받았어요. 근데 매출이 올랐습니다. 한도가 더 나오기 때문에 올해 창업운전 자금을 신청을 하면 못 받을 확률이 높아요. 1건으로 됩니다. 1건 작년에 창업운전 자금 신청해서 올해는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을 들어가야 되는데 신규 특허가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럴 때 새로운 자금으로 들어오면 첫거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업자금을 중진공에서 받은 업체는 반드시 신규 특허가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무는 이슈 컨설팅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재무는 이슈로는 안 되고 반드시 관리형 컨설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신용평가하는 방법인데 우리나라의 5개 기관 크레탑, 나이스 DMB, SCI, 이크레더블 모두 이런 방법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량 분석 숫자로 표현되는 거, 재무제표죠. 이거를 재무분석 35가지 경영성과 지난 3년간의 우리 회사의 경영성과 그 다음에 기업 체질 2개를 합쳐서 35가지 항목으로 분석하고요. 비재무적인 요소에 기업 지표와 대표 지표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업 지표는 회사에 면채가 있냐 없냐 이런 거 보는 거라고 한다면 대표 지표는 대표이사의 지표를 보게 됩니다. 우리 회사 법인이 대출 받을 때 대표이사 신용등급은 몇 등급 나와야 되죠. 최하 5등급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최하 등급이 특히 정책자금에서 5등급 있으셔야 되고요. 정부 그러니까 중진공이나 여기는 꼭 5등급이어야 되는데 정책자금에서는 5등급이 안 돼도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일인데 대표이사의 신용등급은 6등급이었어요. 근데 농심보 자금을 받는데 회사 등급하고 합치니까 4.8등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대표이사 측 대표이사의 평가분이 몇 % 정도 들어가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이제 3가지로 나누는데
외관법인부터는 대표이사의 평가분이 없어요. 그냥 회사만 평가합니다. 재무제표 60점, 비재무적인 거 40점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비외감 기업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산 10억 미만하고 자산 10억 이상으로 나눠집니다. 자산 10억 미만은 비재무적인 요소 60, 재무제표 20, 대표이사 신용등급 2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산 10억 이상은 재무 40, 비재무 40, 대표이사 20, 대표이사의 신용등급이 들어가야 됩니다. 앞에서 대표이사 신용등급이 6등급이 나왔는데 그게 20%니까 나머지 80%에서 회사 등급이 잘 나오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가끔 대표님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하고 개인이 있는데 자금 받기가 어디가 유리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법인이 낫죠. 만약 개인 사업자는 신용등급이 안 좋은 대표 안 좋으면 끝이에요. 대표가 신용등급이 안 좋으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리고 공동대표인 경우도 거의 없고 법인은 공동대표를 세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 명의 여성기업 대표인데 맘 편히 신용등급이 안 좋으면 대출이 안 되나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십니다. 대출 안 되죠. 여성기업의 경우에 남편 배우자의 신용이 안 좋으면 대출이 안 됩니다. 학습 효과 때문에 그래서 IMF 때 남편들이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다시 사업은 해야 되니까 배우자 이름으로 재창업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신기관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우회대출이잖아요. 결국에 딴 사람을 내세워서 우회대출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대출을 안 해줍니다. 자금 분야에서 신보, 기보를 한국의 FBI라고 부릅니다. 모든 걸 찾아냅니다. 모든 거 전부 메모돼 자기 본인에 대한 사항이 메모가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가산동에 있는 회사가 대표님이 신용불량이 되셨어요. 실제로 있었던 회사입니다. 중진공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면에서는 조금 수월합니다. 그리고 일단 받은 다음에 보증료가 안 나갑니다. 훨씬 더 편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재무제표 가지고 숫자를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필터링하고 비계량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연체 체납 사업장 관리 위험 여기에 영업 위험. 이런 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주주들의 신용도도 들어갑니다. 주주들은 옛날에는 법인을 만들 때 발기인이 5인 이상이었죠. 그래가지고 내가 회사를 만드는데 굳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야 너 주주로 좀 참여해라 그래가지고 주식도 주고 뭐 차명도 주고 막 이래가지고 일단 회사를 설립합니다. 여기서 주주가 일부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 신용에 반영이 됩니다. 저희가 신용 분석하고 조정하고 재분석하는 과정을 리포트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신재무평가은행에서 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미래현금 창출 능력. 그 다음에 1회전 소요 운전자금 매입 재고 매출 회전율이 다 있죠. 이 합쳐서 매출액에다 곱하면 우리가 1번 운전 돌리는 데 들어가는 돈이 나와요. 운전 자금이 그리고 또 하나 뭘 보냐면 분자에 놔두고요. 분모에다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걸 순운전 자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순운전 자금이 10억인데 우리 1회전 소유 운전 자금이 11억이에요. 그러면 안 된 겁니다. 그거는 그럼 거꾸로 어떻게 우리가 어떤 걸 만져야 되냐면 앞에 순전자금의 재고, 자산 매출 채권 매입 채무를 만지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결산할 때 바꿀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는 거니까 유동부채가 작아지면 되잖아요. 단기 차입금을 장기로 보내는 거라는 겁니다. 가수금을 자본전환 해버린다든지 이런 과정을 겪어서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상환 능력 안정성 유동성이라고 한 6개 평가 포지션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평가해서 전년도 대비 좋아졌냐를 보고서 연장을 할 거냐 금리를 결정을 하고요. 대출이 되냐 안 되냐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온 다음에 여기 신용등급과 여신재무평가를 갖고 대출을 해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특허를 가지고 TCB 평가를 받아서 평가를 좋게 해서 대출을 받게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기업의 금융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는데 첫 번째는 고금리를 저금리로 낮추는 작업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 자금을 중개자금이나 정부 자금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 재개발, 공정혁신에 대해서 R&D 자금을 도입해서 인건비 포지션을 그쪽 연구개발비나 인건비는 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게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눈먼 돈이죠. 그 돈을 넣어서 실제로 우리가 보조금 1억을 받으면 제조업 당기순이익률 3.8% 역산하면요. 24억 매출 나야 1억 당기순이익 나야 보조금 정부 지원자금 1억을 받는다는 건 매출 24억이 늘어난 거와 똑같은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저희 컨설팅 영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런 조건들을 갖춰서 통과시키는 것도 저희 컨설팅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재무 영역은 실제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딱 짜여진 듯이 틀이 정해져 있다라는 게 세무 영역과는 좀 다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자금 우선도 평가는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업자금은 민간자금, 정부자금, 중개자금 있고 무상자금 R&D하고 보조금이 있고 회사채 자산 유동화 증권과 스케일업 금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융자는 신용등급 BB- 이상, 무상자금은 부채 비율만 봅니다. 그래서 500%만 넘지 않으면 R&D 신청할 수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여긴 1000%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심사에 떨어뜨리기 때문에 500%가 넘으면 안 돼요. 부채 비율만 체크하면 되고요. 회사채는 BB+ 이상이에요. 신용등급 그래서 신용등급이 없으면 자금을 쓸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용등급도 어디 쓰이죠? 입찰에 쓰이죠. 그래서 이런 자금을 안 받는 회사들이 있어요. 정책자금에서 유흥음식점하고 동일시되는 업종이 하나가 있습니다. 건설업이죠. 건설업에서는 입찰을 했죠. 그래서 거기도 신용등급이 역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소상인들을 빼고 모든 기업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신용등급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용인에 있는 회사고요. 여성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회사는 신용등급이 B등급이었고요. 매출액은 50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환산으로 해보면 신용한도가 15억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대출을 받은 건 10억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신용등급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BB- 밑에 싱글 B잖아요. 그래서 60%에서 10억 받았는데 금리가 8%였어요. 그리고 특허가 있는데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되지 않아요. 여기가 근데 이 회사를 저희가 2년 동안 컨설팅을 해서 신용등급을 싱글 B에서 BB로 옮겼습니다. 결국 매출이 50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한도가 15억인데 10억밖에 못 받았던 대출을 5억을 늘렸어요. 15억을 받았고요. 금리는 8%에서 4%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쓸 때 연간 8천만 원의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15억을 썼는데 6천만 원밖에 안 내고 있어요. 그리고 특허담보대출도 실행했어요. 첫 번째 기업 금융 구조를 개선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저는 현장에서도 이거 실제 제가 자신 있으니까 했던 거니까요. 사례 갖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업 재무관리 비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